몇 가지 사건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호 인사였던 대변인이 수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난 줄 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월 2일 날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출마 선언하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정성평가로 가보면 기자들의 평가들도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콘텐츠가 없다, 우리도 그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별의 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별의 순간에 집착하지 마요. 자꾸 그 별의 순간 때문에 그게 완전히 그렇게 뭐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별의 순간은 잡았다에서는 그게 윤석열한테 좋은 얘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의 순간을 놓쳤다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유진 평론가 별똥별의 순간이 왔다. 별똥별도 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별의 순간이. 윤석열은 반사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출마 선언도 약간 문재인 정부의 반사체인 성격을 드러냈어요. 이재명을 못 이긴다 윤석열로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끝나는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논란을 불구하고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다들 그거를 기대하고 있죠. 네. 민주당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준석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 나왔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최대 가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갔을 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있다. 나머지는 사실 뭐 왼수 같잖아요. 본인들이 볼 때는 전직 대통령 막 수사하고 집어넣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아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건 그런 이유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못 이기는 것 같다라는, 그게 잠깐 쳐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이 서면 그럼 이거는 이 윤석열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갈 길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 없고, 그리고 이후에 악재, 그리고 본인, 제가 볼 때 윤석열 발 인사남매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캠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다 더해지면서 네. 그런 국면으로 갈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업데이트하거나 다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을 못 이기는 윤석열 카드.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재명은 윤석열을 또 확실히 이길 수 있냐. 순한 논법이다. 이거 이재명 윤석열 관계는 네. 적대적 공생 관계입니다. 진짜 상대방이 빛날수록 자기도 빛나는 서로 간의 반사체가 되어주고 있는 이런 관계고, 이제 와서 윤석열 대체제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금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윤석열 지지율은 얼마 전부터도 드러났던 거지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저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이걸로 물어보면 교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높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윤석열 아닌 국민의힘 주자가 나왔을 때 정권 교체에 응답하는 50% 사람을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땅히 또 대체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장모 구속도 아주 여파가 크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캠프도 흔들리고 토대조차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장모가 구속됨으로써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정당성 여부 자체가 좀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윤석열 장모 관련된 재판이 지금 2개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고증명 관련된 재판이 있고, 재수사를 지시한 추모공원 탈취 관련된 이제 이게 있는데, 이 버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모가 또 한 건의 유죄를 받는다. 그게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에 판결이 있을 건데,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것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느냐, 무슨 뭐 그래서 수사를 뭐 못하게 했느냐, 검찰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눈치를 봐갖고 봐준 거냐. 특히 이제 지금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책임이냐가 갈릴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직접적인 어떤 정당성, 이 정당성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가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죠. 뭐가 있냐면 이제 보수 지지층끼리 언쟁을 하기 시작해요. 막 유죄가 나고 그리고 배우자도 지금 확인된 의혹은 없지만 이래저래 무슨 얘기가 많다. 그렇지 못해서 주가 조작에 관련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네, 이런저런 뭐 얘기가 많고, 대선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이 규명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보수층의 논쟁이라는 거 뭐 이런 건가요? 윤석열은 안 된다 이제. 이거 공격을 다 받고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 앞으로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오직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에 있는데,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 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저 사람들은 말이야 급하면 김대엽도 불러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후보로 갈 수 있겠어?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 정도의 균열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균열을 윤석열 전 총장이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재명의 바지를 벗겠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종류의 이 논쟁, 이 불안을 없애버릴 정도의 그런 카드가 없는 한 이거 계속 질질 가면은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장모 문제는 장모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대선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관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영별로 판단이 갈라지는 게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윤 전 총장을 그냥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결정적인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저 장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저는 장모가 어차피 무죄 못 받을 거면, 올 클리어 무죄 안 나올 거면 구속되는 게 나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밖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낫다. 안 보이잖아요. 이제 일부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거슬리는 거니까 장모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막 나대고 다니고 사고 치고 이거를 우려하는 국민을 많을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일단. 그리고 1심 판결이 3년이잖아요 징역. 만약에 그거 하나만 유죄라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도 한동안 거기 계셔야 됩니다. 윤석열 장모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말 많고 탈 많고 돈 있는데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캐릭터인데 들어가 버렸어요. 리스크가 제거된 거다. 제거까지는 아니지만 차라리 무죄가 안 나올 바에는 들어가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의 사건인데 수산업자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기에 등장인물이 얼마나 화려해졌냐면, 일단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특수부 검사,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등장을 했고, 샤우팅으로 알고 있는 TV조선 앵커 엄성섭 앵커도 등장을 했고, 피해자는 누구냐? 김무성의 형입니다. 우리 형님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PX는 무려 86억입니다, 한 명이. 밥을 먹어봤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내가 밥 먹었는데 그 이상 안 치르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알아서들 미리 다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죠. 아. 왜냐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자가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포렌식을 했는데 줄줄이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니까. 부정합니까? 방수 특검의 해명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렌트를 해서 탄 거고 줬고, 근데 선물, 뭐 과메기 뭐 이런 거는 몇 번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수 특검 내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줍니까? 이동훈 전 논설위원 내가 골프제 준다고 그러면 받습니까? 안 받을 거잖아요, 의심하고. 엄성섭 씨 뭐 내가 중고차 준다고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심지어 박영수 특검은 자기 그 특검팀에 있던 부장검사를 소개까지 시켰죠. 포항에 있다고, 사업가 있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포항 상황 좀 뭐 그분한테 알아보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이 사업가 수산업자라는 분이 수산업자도 아니에요. 본인이 수산업자라고 사측. 주장해서 평론가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평론가라고 그러면 평론가니까. 내가 볼 때는 역시 한국 사회는 돈하고 인맥이다. 두 개만 있으면 다 된다. 근데 여기서 관심은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기꾼을 알아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골프채 받을 수 있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윤석열 캠프 1호 인사로 대변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산업자 입에서 나온 이름들을 줄줄줄 들어보니 특수부 검사들이 주르륵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니 우리가 막 연상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시계를 IWC 뭐 1,000만 원짜리 갔는데 막 그런 거 이렇게 시계 딱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특수부 검사, 그리고 지방으로 전보를 갔을 때 거기서 이른바 이제 지역 유지, 뭐 토호, 뭐 이런 사람들과 유착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이렇게 구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뚝 떠지는 것 같은 이런 그림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실제 이분이 감옥에서 그 구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편지 써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 뭐 잘 지내시고 제가 뭐 입은 꼭 다물고 있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뭐 뭘 입을 다물어? 포렌식 당했어 너는. 제가 볼 때는 박영수 특검 나왔으면 경찰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테두리를 좀 긋지 않았겠어요? 이 업자인지 뭐 사기꾼인지 핸드폰에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냥 1차적으로 추린 것만 20몇 명 된다고 하는데, 뭐 박영수 특검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정치, 언론, 뭐 관가 이런 쪽이 아니고 연예계로 이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묘한 게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박영수, TV조선, 뭐 김무성, 그다음에 박지원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탄핵 연대 일원들입니다. 거기서 민주당은 뺀 그런 묘한 공통점이 있고 그러면 혹시 이분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1987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조작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묘하게 윤석열에 가깝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다. 그 지금 포진한 인사들이 제 얘기가 네, 그거였습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아니고 그리고 박지원 들어가 있고 김무성은 이제 새누리당 비박, 주호영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죠. TV조선 또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섰던 대우들이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홍준표, 김정재 그리고 거기는 그냥 이제 밥 먹는 수준. 네, 그리고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로 정봉주. 이쪽 범위에서 그칠지 아니면 더 확장이 될지. 제 생각엔 이 얘기는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1300! 1300 돌파. 그래서 오늘 건반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오 들린다. 1960년대가 생각이 납니다. 헬피. 지금 여러분은 악보 없이 김민하 평론가가 레디비를 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겨레 TV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15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1042개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된 거야? 대단하네요. 예. 닌텐도 스위치 팔아요? 닌텐도 스위치 파나요?